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발언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게 미국이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가로 다음 주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이 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뻥쟁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던 그 네.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하루 만에 전쟁 끝내겠다고 했지만 까고 보니까 또 러시아한테 관세 매기겠다라고 일단 별 다를 거 없지 않았냐라는 실망감도 사실 붙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인 모습, 정책주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를 받고 무기를 주겠다라는 지금 거래도 거의 뭐 성사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언급은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재건과 휴전, 이 전쟁에 대한 피로도는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끊임없이 재료성을 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재건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재건이 들어갈 곳 굉장히 많죠. 뉴스 나올 곳도 많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나왔었던 게 바로 첫 번째가 가자지구였고 오늘 기준으로는 우크라이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올 곳이 있지 않습니까? LA 산불로 인한 재건까지.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법한 뉴스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피로도가 좀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요? 안 하나요? 그게 있는 거예요. 피로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피로도로 인한 좀 뭐 윗골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좀 손절을 당했어요. 시장의 급락 영향 때문에라도 빠르게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SY 스틸텍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포괄적으로 종목들 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좀 먼저 볼게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내에서 수렴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수렴 형태 내에서 이탈이 강하게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자체는 박스권으로 지금 가두는 듯한 흐름을 다시 재차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열려있다. 항상 이 5일선과 21선이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지는 이런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21선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재차 강세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8,100원 위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체크해 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강세, 지난 고가권 근처인 9,100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SY 스틸텍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이 이런 고가권 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뭐 가자지구 재건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왔지만 고가 돌파는 못한 이렇게 끌고 갔었던 이런 피로감을 지금 오늘 장 중에 윗꼬리로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료성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전진 건설 로봇도 한번 볼게요. 후진을 모르는 우리 전진 건설 로봇. 그 후진 모른다고 해서 좀 재미도 많이 보고 수익도 많이 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도 2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마찬가지예요. 해당 구간 41,000원 살짝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41,000원 위로 좀 안착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붙이기 위해서는 계속 강력한 언급.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 하나요 안 하나요잖아요. 지금 기대감과 관련된 뉴스는 나왔겠고 이제는 확신을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확신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준다면은 더 강세 보이면서 고가 돌파할 수 있다. 이 종목들 대체로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선 구간들 거래량 대금 얼마 없습니다. 뉴스만 강하게 떠준다면은 다시 한번 고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게 열려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섹터에 계속해서 넣어두셔야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재건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진로 표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굴삭기. 굴삭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공업.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내 재건 내지는 이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장비, 특히나 북미향에 진출해 있는 중장비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품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데모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저항대를 맞고 밀렸습니다만 13% 가까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장비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두산바켓, 데모 이런 종목들을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데모도 최근에 아직 강력한 거래량이 붙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항대를 맞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대 1,500원 위로 강한 거래량 붙이면서 안착하는 모습만 확인해 주신다면은 이런 건설 장비 같은 종목들도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재건주 함께 다뤄봤습니다. 관련해서는 피로도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앞으로 더 확실한 뉴스가 나와주는지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AI 관련 이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AI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 AI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저희 또 편입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신테카바이오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월 24일에 매수했던 신테카바이오 점점 계속해서 오르다가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21.7%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세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장 내에서 우려감들이 계속 많잖아요.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피해 가장 많이 보는 거 반도체입니다. 그럼 피해가 없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음식료 있고요.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바이오잖아요. 네. 바이오 관세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AI까지 같이 붙여 넣었다. 지금 보시면 AI 소프트웨어주들 다 가잖아요. 지금 그런 바이오가 원래 금리 인하 구간에서 가장 강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 금리 인하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건 비만주죠. 근데 비만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다시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AI 의료 관련주들은 주가 다시 쭉 당겨보겠습니다. 싸죠. 쌉니다. 싸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신테카바이오 좀 재무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언급들 뉴스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4월 달에 12 청구권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표분이 담보로 전액 본인의 자본을 전부 다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그렇게 4월 전까지 해당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신테카바이오를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신테카바이오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같이 AI 소프트웨어, AI 의료, AI와 연계된 섹터들의 상승세와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하게 반등세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중에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를 딱 맞고 또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네. 요새는 이런 장기 저항대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늘 고가 넘어서면 일단 9,500원 위로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필요하오니 추가적인 상승, AI, 의료, 소프트웨어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AI 의료 이야기로 좀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리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또 있나요? 저희 들어갔던 종목 중에 신테카바이오 이틀 전에 들어갔던 루닛도 지금 잘 아, 가고 있거든요. 루닛도 한번 짚어주세요. 또 똑같죠. 사실 우리 지금 AI 의료 바이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원래 탑2가 있잖아요. 뷰노, 루닛. 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두 개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뷰노, 루닛. 이 종목들이 좋은 게 정확히 뷰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실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실적으로 입증하는데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고 주가는 싸다. 그리고 관세 우려감에서 회피를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금리 인하기까지. 금리 인하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앞선 구간에서 반도체 주도주에서 주도주라고 했었다면 반도체였잖아요. 직전에.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봇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로봇주가 주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넥스트 진짜 큰 시세를 더 펼칠 수 있는 쪽은 저는 AI 의료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기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주가적으로 지금 저렴한 상황까지 이미 앞선 사이클 대비해서 조정분도 충분히 받았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의료 AI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제 우리가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강합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 진출 내지는 실적 가시화로 인해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루노, 뷰닛, 앞에서 신테카바이오 같은 이외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잔파 농구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딥시크 이야기가 사실 의료 AI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딥시크가 이제 시장 내에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활용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또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호주도 각국 EU에서까지도 해당 금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결국에 이제 경쟁화 구도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내지는 AI 활용 기업들의 기술력에 따라서 주가가 갈리는 현상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에 대장주로 겪었었던 유닛, 뷰노와 같은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딥시크 관련주는 조심을 하셔야겠죠. 딥시크 관련주는 좀 조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GRT입니다. 오늘 GRT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마이너스 8%가량의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 터진 하락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AI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세로 일부 좀 양봉 형태로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일단 5일선을 이탈한 상황이고 딥시크 서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딥시크와 연관성을 가진 종목은 일단 주의하셔야 된다. 앞서서 딥노이드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딥노이드도 최초에 딥시크와 관련된 뉴스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저항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GRT든 아니면 딥노이드든 앞서서 딥시크와 관련된 연관성이 좀 묶인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그래도 딥노이드가 완전히 딥시크와 연관된 섹터로서만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히 의료 AI 개발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딥노이드 조금만 주의는 하시자. 그래도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관련주 지금은 조금 조심해보고 접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시죠. 다음 이슈는 양자 컴퓨팅 관련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구글의 양자 AI 사업부 책임자가 5년 안에 양자 컴퓨터에서만 가능한 실제 앱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젠슨 황의 20년 발언과는 또 다른 기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자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자. 오늘 양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양자 관련해서 그때 상한가 갈 겁니다라고 했던 날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장에도 그래도 좋은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들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자 관련돼서는 지금 젠슨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차이고 있어요, 계속.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뭐 이번에는 5년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5년이란 얘기를 해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3년이란 얘기를 해줬는데, 자, 상용화에 대해서는 사실 시기적인 차이는 분명 각 업체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우리가 주목했었던 점은 실적이 아직 입증 안 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점이었는데 지금 양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를 필두로 좀 매물대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온 모습들을 보시면 좀 완전히 개별적이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실적이 안 나왔다 보니까 빠진 알파벳이라든지 그럼 실적은 안 나왔는데 투자는 확대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갔습니다. 너무 개별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사실 엄청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기대감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월까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전까지는 그래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엑스게이트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엑스게이트 지난 상한가 찍고 좀 윗꼬리 단 이후로부터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제가 앞서가지고 이제 설명드렸었던 재건 관련주들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죠. 단기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다시 21선 위로 안착할 때 시세를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똑같은 구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상승 구간에 따른 매물대 구간이 11,000원까지 펼쳐져 있는 만큼 11,000원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올라갈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눌림 시에 매수 관점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3월달에 이슈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넘어가셔야 되지 너무 장기적인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섹터라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매물대와 트레이딩 가격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양자 관련해서는 엑스게이트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룰 때 바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매물대 구간에 있다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시장에서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관세를 회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를 회피하면서도 관세 관련주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 오랜만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무원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가 13,20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할게요. 자, 풀무원 예전에 음식료 관련주들 강세일 때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일 것 같아요. 두부, 저도 두부 참 좋아합니다. 자, 풀무원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전일장 시간의 기준으로 S&D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 보이면서 상승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풀무원의 그럼 실적은 어땠을까요? 연매출 3조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연매출 3조 클럽에 들어갔는데 주가가 지금 이만큼 싸다. 그러면 사야죠. 너무 쌉니다. 너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풀무원은 지금 충분하게 접근하실 법하다. 이 풀무원의 해외 수출 비중 중에 3분의 2, 60% 이상이 바로 북미 매출입니다. 네. 북미 매출인 만큼 지금 K푸드 열풍이 아직 지속 중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식과 관련된 음식을 파는 곳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영국 음식이라고 하면 맛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국에서 보시면은 정말 유명한 셰프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만큼 요리 개발이나 환경 그리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식에 대한 영향이 아직도 장기적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북미향 내지는 수출량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풀무원의 실적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기 좋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부 이야기했잖아요. 네. 두부 뭐로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죠. 대두입니다. 자, 대두 같은 경우에 아직 미중 관세 무역 분쟁은 지금 일단 1차로 시작인 구간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확대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자, 그 구간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음식료, 특히나 대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온다면은 이 풀무원은 방어주로서도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 만큼 두 가지 풀무원 당장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풀무원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매물대 구간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지난 매물대 구간이 1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700원으로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자리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 풀무원, 북미로의 매출 규모가 크다는 점도 체크를 해봤고요. 또 콩으로 만드는 두부, 대두주와의 연결고리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700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남은 시장도 멜경직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